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이제 파포스 FC. 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에서 총 3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3경기 다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순조로운 시즌 스타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부터 좋은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죠 올림피아코스라고 볼 수가 있고. 럭키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50. 아이고, 럭키프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럭키꾸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총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럭키프님. 네. 그리고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올림피아코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챔스 예선부터 이제 프로까지 전부 언더독 입장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그래도 이제 예선과 프로 모두 다 통과하면서 언더독의 반란을 좀 제대로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챔스 예선에서는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 그리고 이제 디나모 키이우를 좀 꺾었고, 그리고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는 세르비아 리그 강호팀이 츠르베나를 꺾고서 이제 본선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예선부터 이제 3번 연속 업셋을 달성하며 이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던 좀 현재 좀 파포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굉장히 좀 역습 전환이 좀 빠르면서 그리고 전개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통해서 뭐 어느 정도 효율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올림피아코스의 공격 시도가 더 많을 것으로 좀 보긴 하지만 이번 챔스에서 파포스가 공격이 강한 팀들 상대로도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면서 실점이 많이 적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제 아무리 지금 뭐 홈 올림피아코스라고 해도 파포스의 수비를 이제 쉽게 공략할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게다가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대인 수비가 특히 좀 좋다 보니까 돌파를 지금 쉽게 허용하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조직력도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그런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올림피아코스의 좀 돌파 역시 좀 파포스가 잘 차단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올림피아 코스의 좀 공격도 어느 정도 잘 좀 제어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림피아의 좀 코스가 이제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점점 더 이제 올림피아 코스 입장에서는 경기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건 뭐 어쩌면은 저는 뭐 올림피아 코스가 홈에서 발목을 좀 잡힐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크지는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파포스가 지금 뭐 전력 대비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력이나 뭐 경기력도 생각 이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이런 파포스가 지금 올림피아코스가 상대라고 해도 뭐 쉽게 좀 밀릴 거다라고 보기는 좀 저는 좀 많이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3대 뭐 올림피아코스 쪽을 보는 거는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올림피아코스보다는 파포스 이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포스 이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대 이제 보데글림트. 자, 우선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슬라비아 프라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보데글린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이제 살트네스가 이제 결장 중인 거는 이제 보데글림트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크다. 요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체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에서 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특히 홈에서는 계속해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 또한 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리그 1위를 좀 유지하고 있고,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슈트른그라츠를 좀 꺾고서 이제 본선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좀 1차전에서는 이제 슈트른그라츠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5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기도 했던 그런 좀 보데글림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보데글림트가 이제 인상적인 활약을 좀 선보이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큰 만큼 이제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은 이제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팀 내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살트네스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보데글림트가 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확실히 살트네스가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킬패스를 좀 통해서 확실히 좀 이런 찬스 메이킹을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좀 선수인데, 그런 약간 좀 핵심 미드필더가 지금 결장 중인 거는 보데글림트의 그런 좀 공격에서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 이제 이전처럼 이제 좀 전개가 이제 매끄럽게 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홈이 아닌 좀 원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보데글림트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본래 뭐 공격이 좀 강점인 보데글림트가 그런 만약 공격이 잘 안 살아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보데글림트한테 있어서는 좀 생각보다는 이제 꽤 어려운 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현재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도 대체로 좋기 때문에 이런 슬라비아 프라하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통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라비아 프라하 쪽 경기, 그럼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비아 프라하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아탈란타.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덴벨레 2회, 그리고 이제 베랄두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이제 흐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인데, 뭐 현재로서는 뭐 이제 결장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니까 이제 흐비차 역시 이제 좀 결장 가능성이 크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덴벨레 2회, 이제 흐비차까지 많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파리의 그런 주축 공격진들 이제 대다수가 이제 현재 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루크먼, 그리고 이제 스카마카, 그리고 이제 에데르손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 역시 좀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양팀 다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로도 이제 맞붙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파리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으로 리그 전승을 지금 거두고는 있지만 현재 덴벨레, 이제 흐비차 2회가 전부 이제 결장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레 좀 파리의 공격력이 지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레츠 상대로 홈에서 일단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이제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파리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또 좀 템포 조절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리 상대로 이제 운영 싸움이 좀 안 되고, 또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도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볼을 좀 소유하면은 그래도 빠르게 좀 전진해. 이제 뭐 케텔라레를 좀 필두로 아이고.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뭐 득점 기회를 많이 좀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공격 효율성에 더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홈에서의 그런 파리의 수비 조직력이 좋고 이제 실점이 적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 경기는 이제 아탈란타가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이제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파리 역시 지금 공격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이제 파리 역시 뭐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리의 지금 공격진에서의 큰 전력 누수를 좀 고려했을 때 뭐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뭐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파리가 이제 공격에서 좀 삽질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파리 사이드보다는 차라리 아탈란타 이프랜승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틀란타 이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안 그럼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첼시. 자, 미란 같은 경우는 현재 무시할라,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지금 게이루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거기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델라, 그리고 이제 라비아, 코릴, 그리고 이제 바디아실레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이제 전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꾸준히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이제 무시알라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날카로우면서 좀 좋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미넨의 그런 좀 득점력이 많이 좀 물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지금 득점 기회도 많이 좀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무시알라의 그런 공백이 전혀 이제 그렇게 좀 크게 좀 두각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간 채 이제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했지만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또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저조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첼시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이긴 경기를 좀 놓친 거는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초반부터 뭐 어느 정도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미네는 라인을 올려서 이제 중앙 측면 모두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좀 압박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 미넨의 빌드업을 좀 차단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역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템포를 좀 살려서 라인이 올라간 미넨의 수비를 이제 곧잘 공략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는 확실히 뭐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이제 매치업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두 팀 다 좀 측면을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다 보니까 측면 전개가 더더욱 좀 빈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지금 미넨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
그리고 이제 득점력도 굉장히 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만약에 화력 싸움으로 이제 번진다 해도 미넨이 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주포가 다 떠난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할 정도로 첼시의 원정 수비가 다소 좀 불안정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되려 이제 첼시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막 전반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에른 미넨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이라고 해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가서 이제 미넨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터스 존스가 이제 결장.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훌리오 알바레스, 그리고 이제 알마다, 이제 바이나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큰 꼬마고, 그 현재 뭐 리버풀에 비해 지금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 잘주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이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스날과 벌리 상대로 연달아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리버풀에서 수비가 뭐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전에 뭐 계속해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그좀 현재 쪽 리버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는 비교적 이제 좀 수비가 좀 안정화된 그쪽 리버풀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리그 시작 후 3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 꼬마의 경기력 및 조직력이 이제 대체로 좋지가 못하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성적이 좀 저조한 만큼 원정 경쟁력 또한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여전히 이제 좀 꼬마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좀 큰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홈에서 리버풀이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며 또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 이제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해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종종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좀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중원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좀 꼬마다 보니까 리버풀 상대로는 중원에서 좀 밀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유를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다소 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지금 공격진에서의 뭐 이제 훌리오 알바레스, 그리고 이제 알마다, 그리고 바이나와 같은 그쪽 공격진들이 다 지금 빠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격진의 누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꼬마에 대한 그런 좀 공격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꼬마가 확실히 역습 위주로 좀 파고든다고 해도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최근 리버풀의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그래도 꼬마의 공격을 잘 제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뭐 수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서도 지금 꼬마에 비해 리버풀이 전개가 좀 좋고, 그리고 공격 패턴도 더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리버풀이 이제 그래도 공수방면에서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잠시만요.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버풀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일단은 양 팀 다 지금 큰 결정전은 없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베아이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우타로가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주포 한 명씩은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아약스가 일단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3승 2무를 좀 기록 중이고, 그 3승은 전부 홈에서 기록했을 만큼 확실히 지금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 좀 편차가 큰 이제 좀 아약스인데, 이번 경기는 이제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기대치는 좀 큰 그런 좀 아약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디네세에 이어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도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두 경기 다 역전패를 좀 당하면서 더더욱 이제 쓰라린 패배를 좀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좀 인터밀란의 그런 수비 집중력이 이제 확실히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리드 수송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리드를 좀 가져가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이제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좀 인터밀란이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저도 이제 양팀 다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양팀 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약간 좀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 이런 점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면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침투 플레이가 좋은 아약스의 공격을 좀 막아내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의 공수 밸런스가 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이거는 뭐 아약스가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현재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지금 홈에서 전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인터밀란은 지금 요 연패 중으로 흐름이 많이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약간 흐름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아약스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이거는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전력 면에서는 확실히 좀 인터밀란이 더 이제 우세하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약간 좀 인터밀란의 그런 좀 페이스 및 특히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아약스의 그런 홈 강세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홈에서 아약스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아약스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아약스 프랑스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에르디비시 한 경기 있는 게 있는데 요 경기 페이노르트 대 시타르트. 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이노르트 승쪽, 그리고 마인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리그컵 경기 스완지 시티 대 이제 노팅엄 프레스트. 자, 확실히 이제 누누 감독이 좀 떠난 이후 이제 좀 아스날과 좀 첫 경기를 좀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3대0 대패를 노팅엄 포레스트가 좀 당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전체적으로 좀 심각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아무리 뭐 이제
컵 경기에 이제 2부 리그 팀인 뭐 스완지시티가 상대라고 해도 노팅엄이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노팅엄보다는 스완지시티 프랜스 쪽을 보는 게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서 스완지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쳔 2 경기 이제 알무 하라크 대 이제 알 웨흐다트.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알 웨흐다트 프랜스, 안 그러면은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